하루는 우리 막내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는데 요만큼의 위로도 못했어요. 막내한테.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끊어. 일단 끊어. 빨리 끊어. 강제로 전화를 끊어놓고 내 입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왜 아프고 지랄이야. 내가 얼마나 힘든데 왜 아프고 지랄이야. 이 말이 툭 튀어나오는 순간 나 미쳐가는구나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파괴적으로 바쁜 건 바쁜 게 아니고 파괴되는 거라는 거 꼭 알아야 돼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데, 더 날씬해지고 싶은데, 인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그쵸.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도 잘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나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내 방향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부자가 되는 것은 상당히 비교급입니다. 절대값이 아니에요. 비교값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24평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전세로 살아. 근데 만약에 35살이 전세 너무 잘한 거 아니야. 서울에서 대단한 거지. 대단. 근데 어느 날 딱 나가서 친구를 봤더니 샀어. 작아야 작아. 난 전세 너 작아?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같은 35인데 나는 여태까지 뭐 했는 거지? 그러고 나서 어떠냐면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는 내 열심히를 의심하게 돼요. 그게 문제예요. 열심히 살은 자기를 어느 순간 넌 열심히 안 살았어. 왜냐면 결과를 보고 쟤는 샀잖아? 넌 전세잖아? 혹은 넌 월세잖아? 그러면 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잘못 살았어. 그래서 열심히를 잘못 살았다고 덮어버려서 자기의 열심히를 무시해버려요. 그럴 때 좌절하는 거예요. 열심히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열심히 살았어. 책 제목이 열심히 살아봤지만 허무함에 지친. 이게 진짜 모든 사람일까? 아니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쟨 딱 봐도 열심히 살았어. 인 사람만 그럴까를 내가 확인하려고 다 물어봤어요. 솔직히 어떤 사람한테까지 물어봤는지 아세요? 아무리 봐도 열심히 안 산 것 같은 애 있잖아. 누가 봐도 열심히 안 산 것 같은 애. 그런 애까지도 내가 물어봤어. 뭘 했는지 아세요? 다 열심히 살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다 애써서 살아요. 다. 지금 10대, 20대, 30대 다 애써서 살아. 근데 왜 우리가 내 열심히를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경우는 열심히 사는 줄 아는데요. 열심히 산 것도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할 때 되게 허무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결과를 비교급으로 놓고 봐서 그래요. 오늘도 내가 너무 안타까운 친구를 하나 만나고 왔어요. 강의를 가서 스타트업 CEO들을 만났어요. 남들 보기엔 어때요? 너무 멋있죠. 그렇지? 멋있어요? 그 친구가 나에게 이 고민을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35이고요. 내 친구들 다 과장급입니다. 기업에서. 그래서 자리 잡았단 말을 진짜 많이 해. 30대 애들이. 자기만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자리를 못 잡은 거야. 근데 선생님 저 스타트업 CEO거든요. 최저임금 가져가요. 스타트업 CEO들이 그렇잖아요. 있는 돈 다 쏟아 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간신히 살 만큼 최저임금 가져가면서 회사를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스타트업 CEO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 직장 다니는 사람들 3배, 4배걸요. 잠도 못 자요. 근데 그 열심히 산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허무한 거예요. 선생님 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30대, 40대들은 더 심해요. 왜냐면 열심히 값이 아직 안 나와. 열심히 노력한 게 제품으로 아직 안 나와. 이게 제품으로 나오려면 거의 60대야 나와. 오래 걸려요. 저도 그랬어요. 왜 돈 번 지 10년, 15년 되잖아요. 그리고 직업 가지지 10년, 15년 되잖아요. 내가 내 능력 테스트해야지. 사회가 나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지. 이거 서로 그 접점에서 딱 어느 순간 만난 후 그 다음에 쌓아져 가는 거지. 이게 되려면은 못해도 15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50 가까이 되죠. 다 열심히 살았는데 나만 결과가 없는 것 같을 때 결과가 없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도 않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혹은 열심히 산 결과가 이거라면 뭐하러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산 게 이거라면 뭘 위해서? 뭐 하려고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결과를 보기 전에 허무 먼저 겪는 거죠. 다들 열심히는 살고 있었던 거네요. 열심히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도대체 뭐길래. 일단 열심히 안 살면 답도 없어. 열심히 안 살면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은.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안 살았을 경우의 결과가 느슨하지 않아. 되게 문제 심각해. 그리고 앞으로 더 심각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은 80억 인구가 만들었죠. 80억 인구가 인류 역사 4,000년 동안 진화시켜온 세상이에요.
개인이 응애 태어났을 때 얘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지. 아무것도 진짜 25년 만에 80억 인구의 욕망이 4,000년 동안 촘촘하게 석기 시대부터 AI 시대까지 쫙 만들어 놓은 이 어마어마한 초거대 엔진으로 언제 들어갈까 쓱 끼어들어서 여기서 얼른 먹고 사는 방법 알아내야 돼. 힘들어 안 힘들어? 엄청 힘든 거야. 그래서 난 거기 끼어들어서 파괴되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 난 정말 큰일 한다고 생각해. 근데 이 초거대 엔진이 옛날에는 천천히 돌았어. 이렇게 눈으로 보면 알아. 농경 시대만 해도 어디 가서 뭐 하고 사는지 천천히 돌아. 얘는 뭐 먹고 살고. 근데 요새는 어때? 이 어마어마한 AI 시대는요, 얘가 굉음을 내면서 돌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너무너무 빠르게 세상이 변해서 트렌드 이에 관련된 책 안 읽으면 뭐가 트렌드인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버는지도 모르겠어, 돈을. 25년 된 어린아이가 막 끼어들어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도 돈도 벌어야 되고 끼어들어야 되는데 이 엔진이 훅 돈다? 그럼 어떤지 알아? 끼어들었다가 다칠 것 같지? 겁나지. 그래서 많은 20대가 뭐라는지 아세요? 저 그냥 안 들어갈래요. 나 그냥 안 들어갈래요. 그냥 안 들어가는 거 다른 방법 없어요? 저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 굉음 내는 세상에서 살면 뼈를 갈듯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살아야 돼요 그거 꼭? 이런 얘기를 20대들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초거대 엔진을 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왜 이시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것? 그렇지. 나라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유지하고 안정감을 얻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그것들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그것들 위해서 엄청 일하죠. 집 살려고, 돈 벌려고, 직업 가지려고 뭐. 이 나한테 필요한 잇들 있죠. 요즘에 필요한 잇 다 얘기해 봐봐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잇 뭐 있어? 20, 30대는 무슨 잇을 좋아해? 돈, 코인.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근데 왜 꼭 신축이어야 돼? 아, 신축에 살아 인스타에 올릴 수 있어? 좋은 차? 그 차도 갖고 싶지. 요새 인스타 팔로우도 필요하지. 사람마다 이런 이 시스템을 갖고 살아요. 근데 이런 이 시스템 가진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라고? 시작. 81억인가 해. 그 81억이 만든 거대한 이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 이런 틈에 끼어들어서 사는 것만 해도 부서지지 않고 끼어들어 사는 것만 해도 엄청 우리 큰일 하는 거다. 이 틈에서 살려니까 제일 큰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비교 경쟁인 거예요. 비교 안 할 수 없어요. 그냥 본능이에요. 아침에 딱 나왔더니 난 신발 저거 신었는데 쟤는 저런 거 신었네? 뭐 아니면 미팅 나가서 그랬더니 어떤 애 살 빠졌어. 대박 살 빠졌다. 나 20kg 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너 비트코인 요번에 팔았냐? 갖고 있었대. 나는 돈 없을 때 팔았거든. 쟤 막 10배 벌었대. 그럼 갑자기 현재 내 처지가 갑자기 지하 10층으로 뚝 떨어지는 거야. 왜? 멀쩡히 출근했는데 막 상처투성이 되고, 그러니까 멀쩡히 평지를 걸어 나가는 애가 지하에서 질질 누구 만나고 왔더니 뭐 누구 집 샀대, 누구 주식해서 돈 벌었대, 막 이런 거잖아요. 그걸 가지려면 저까지 뛰어야 돼. 집은 멀리 뛰어야 돼. 차는 저기까지 뛰어야 돼. 내 손에 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자 봐봐요. 아침에 이러면은 내가 필요한 게 다 생겨요? 아니지. 그래서 이래서 어떤 거는 10년간 이래서 이러잖아요. 이거 뭘 위해서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잖아. 안 그러면 나한테 문제 생기니까. 대표님의 잇도 있었나요? 그럼 내가 2세 화신이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나한테 지금 있는 모든 것은 나의 다 잇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유명해지고 싶어. 나 성공하고 싶어. 나 집 갖고 싶어. 나 책 쓰는 저자 될래. 나 방송 나갈. 이거 다 나의 잇이었던 거겠죠. 내가 올해로 딱 만으로 60이에요. 40년을 나는 잇을 키워온 사람이죠. 그래서 그 잇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노력했고, 어느 순간 넘어졌고, 어떻게 일어났고, 그때 썼던 방법이 이거야가 다 내 책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갖고 내 책은 그냥 다 책 제목 통일해도 돼. 뛰어. 그 얘기 누가 했니? 우리 큰애가 한 거야. 우리 큰딸이. 엄마 책은 굳이 제목을 각각 짓지 마. 뛰어 1, 뛰어 2, 40에 뛰어, 50에 뛰어. 그냥 다 뛰어라고 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시면서 네. 어떠셨어요? 지친 적은 없으셨어요? 왜 없어.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지쳤었어요. 두 가지의 땔감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는 결핍이 있었고, 이제 또 나에게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였었냐면 내재돼 있는 열정이 있어요 나는. 이 두 가지가 땔감이 있어서 이거 떼느냐고 재밌어서 안 지쳤었거든요. 근데 나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회사 오는 게 무서웠고,
회사 오기 싫고 일하기 싫고 다 때려치고 싶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코로나 때 위기의 직업 중에 하나가 강사인 건 아시죠? 오프라인 강의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 직업은 100%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 그 만나면 강의하면 강사로 받아와. 만약에 내가 그때 저 있잖아요. 강의 못 가거든요. 제가 좀 아파서 영상 틀고 그 돈 주세요. 그럼 줘 안 줘? 미쳤다 그러지. 코로나 때 사실 우리 직원들 다 퇴사하려고 그랬었거든요. 1년간 강의가 없고 일이 없어서. 근데 나도 사라질 위기에 있다가 온라인으로 올라가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되겠어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갖고 제가 MKYU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고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우리 회사 직원이 100명이 됐어요. 너무 승승장구한 이야기인데요? 그쵸. 승승장구 요까지만 그런 거예요. 2년 동안 엄청 성장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몰렸던 관심이 싹 일시에 사그러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다 싹 흩어진 거예요, 이제. 온라인 교육 업계들의 매출이 엄청 떨어졌어요. 막 그냥 30% 기본 막 반, 막 10분의 1까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회사를 여러 번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강의하다가 이 회사를 처음으로 해봤잖아. 사명감이 있는 거야. 나 끝까지 지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빚을 얻어서 회사를 지켰어요.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됐어. 근데 나중에 어땠냐면 결국 매출이 너무 안 나오는데 월급은 나가야 돼서 월급 전날만 되면 내가 막 혈압이 올라요. 그래서 하루는 거의 토하고 쓰러졌어요. 근데 혈압이 189였어요. 그때 지금은 내가 몸무게가 그렇게 안 나가거든요. 지금보다 13kg 더 많아요. 그때는 73kg였어요. 살이 이렇게 찌고 혈압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고 갈수록 적자 누적되고 너무 안 좋아지고 막 이러니까 우리 그 회사 나랑 28년간 있었던 부사장이 나한테 와서 막 울었어요. 대표님 지금 가진 자산 다 파셔야 되고요. 빚 다 갚으시고 나면 대표님 다시 그지예요. 대표님 빨리 직원들한테 사정 얘기하고 결정 안 하시면은 대표님 큰일 난다고 얘가 와서 울어요. 근데 뭐랄까 그때 내 마음은 간이 타들어가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그냥 오장육부가 그냥 쫄아드는 느낌이에요. 너무 불안해서 그래서 나는 그때 어떻게 했냐? 집에 못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서. 회사에 지켜서 회사 매출을 내가 뭐래도 메꾸려고 막 하고 비난이 들리는 거예요. CEO가 문제다. 우리 회사는 김미경을 바꿔야 된다. 애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이게 엘리베이터를 못 하고 계단으로 걸어 다녔어요. 직원들 얼굴 볼까 봐. 지치고 죽어가고 벼랑 끝에 매달려 있고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거의 침몰 상태였었거든요. 하루는 우리 막내가 되게 아팠어요. 나 거의 집에도 못 들어갔는데 우리 막내가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 걔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는데 요만큼의 위로도 못했어요. 막내한테. 내가 힘드니까 엄마 몰라 이따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끊어 일단 끊어 빨리 끊어. 그래서 강제로 전화를 끊어놓고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 입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왜 아프고 지랄이야.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왜 아프고 지랄이야. 이 말이 툭 튀어나오는 순간 나는 동시에 나한테서 이런 말이 들려요. 나 미쳐가는구나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파괴적으로 바쁜 건 바쁜 게 아니고 파괴되는 거라는 거 꼭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 그래요. 저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병원 갈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아니야, 넌 심각한 거야. 난 그때 몰랐어요, 그걸. 그래서 진짜 열심히 달리다가 정말 거의 벼랑 끝에 매달려 있었고, 그러니까 참 웃기죠. 이거 되게 이게 배신 같은 느낌 살짝 안 들어요? 내가 내 꿈을 세워놓고 내 꿈이 시키는 일을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끝은 이상한 데가 있잖아요. 근데 내 몸만 이상한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도 이상해요. 어떤 소리가 들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비난이 들려요. 남들이 하는 비난이 내 것처럼 들려요. 김미경 CEO가 잘못돼서 그래. 열심히 강의하는 건 하지 왜 회사를 만들었어? 남들이 누가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내 말로 들려서 진짜 내가 세상 쓸모없는 사람처럼 내가 느껴졌다니까. 내가 너무 바보 같고 내가 다 망친 것 같고. 그래서 그날 하루는 제가 나 왜 여기 왔을까? 왜 이렇게 바보가 됐을까? 내가 살고 싶은 인생 이거 아닌데 나 열심히 사는 것밖에 모르는데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일주일 후도 한 달 후도 이렇게 계속 열심히 살면 계속 이렇게밖에 열심히 사는 것밖에 뭐하러 열심히 살지? 계속 지루하게? 오늘이랑 똑같이 살 텐데? 그럼
오늘 죽어도 되겠다. 이미 다 했는데 열심히 사는 거. 그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진짜. 내가 고장나면 고장난 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요. 그리고 고장난 소리가 그 소리가 마지막 내 소리인 줄 알고 그거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고장났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다 잘 알 수 없어요. 반드시 좋은 대학 가야 돼. 막 재수까지 했어. 아니면 취준생이야. 나 이 회사 꼭 들어가고 싶어 했어. 이걸 이시라 그랬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들. 얘가 시키는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죠. 이 회사가 필요하고 내가 이 대학이 필요했는데 필요한 것들이 그것들이 주체인 나를 부려먹는다? 얘가 날 부려먹어. 그것도 갈아 넣어서 끝까지 부려먹어. 근데 그걸 못했어 얘가. 그럼 어떤지 알아? 얘가 날 비난한다고. 이 느낌 알아요? 얘가 날 조롱한다니까. 너 좋은 대학 못 갔네? 너 딴 친구들은 다 갔는데 그럼 어때? 얘가 설설 켜. 누구한테? 내 꿈한테 당하는 이 아이러니를 내가 너무 한번 경험을 해본 거예요. 내가 고장나서 내가 나한테서 나는 소리를 다 진짜 내가 하는 소리로 알아듣겠구나 라는 걸 내가 어떻게 느꼈냐면 계속 쓰다가 내 끝에 어떤 말을 내가 했냐면 마지막엔 이렇게 썼거든요. 나 집에 가고 싶어. 나 집에 가고 싶어. 이게 나 살고 싶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날도 만약에 회사에 있었으면 정말 나쁜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 회사가 난 감옥 같았거든요, 그때. 그 생각이 들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추리닝 바람에 그냥 막 집으로 뛰었어요, 나. 그 집에 거실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 그때부터 내 별명이 인내가 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지나가다, 오씨, 너 인내? 우리 막내 지나가, 엄마 인내? 근데 그 인내라는 그냥 있어도 그냥 있기만 해도 당신 괜찮아요 라고 들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위로로부터 다시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면 주도권을 찾아온 거야. 얘가 가진 주도권 있지. 넌 반드시 이 회사 키워야 돼. 넌 이 대학 가야 돼. 넌 성공해야 돼. 얘가 나를 부려먹잖아. 그럼 얘가 주인이야. 그럼 내가 뭐예요? 내가 노예야. 얘가 주인이고. 이런 경우 정말 많아. 그래서 왜 열심히 꿈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 주객전도 된 사람 되게 많아요. 얘가 주인, 내가 노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 잘 되면 나 칭찬받으니까 신나. 근데 얘 잘못됐어. 그럼 어때? 내 존재가 쓸모없어 보여. 그래서 내가 쓸모없어 보이는. 이거에 대한 비밀? 내가 느낀 걸 많은 사람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하게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그 꿈이 네 꿈인지는 봐야 돼요. 내가 꾼 꿈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부러워서 두려워서 시작한 거일 경우 많아요. 우리 대부분 다이어트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쟤 10kg 뺐다. 대박! 그러고 나서 싫어하죠. 그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내가 시킨 걸까요? 두려움이 시킨 걸까? 부러움이 시킨 걸까? 부러움이 시킨 거지. 부러움이 시킨 건 내가 시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다 내가 시킨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새해 결심 있어. 3대 새해 결심 얘기해 봐봐요. 다이어트, 독서, 뭐 영어 뭐 이런 거. 영어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 20년간 안 했으면 안 하는 거야. 운동 뭐 이런 거 하잖아. 다이어리 쓰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인 이유가 왜냐면 내가 시킨 게 아니고 두려움이나 부러움, 내 감정이 시킨 거야. 쟤 대박 살 빼다. 나도 빼야지. 내가 시킨 거 아니고 내 두려움 감정이 시킨 거야. 쟤 1억 모으기 했대. 나도 시작해야지. 내가 시킨 거 아니고 내 두려움이 시킨 거야. 뒤처질까 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걸 구분해야 아까 너 네 친구들 다 집 샀는데 너만 못 샀어 라고 내가 하는 소리죠. 솔직히 남이 그 얘기 안 해요. 네 친구들 다 집 샀는데 너만 못 샀어. 누가 그래?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잖아. 근데 이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차려야 돼. 자, 이 두 사람이 얘 둘이 목소리가 비슷하지 않아? 잘 봐봐. 쟤 살 뺐대. 너도 빼. 쟤 집 샀대. 너도 사. 이거랑. 너 집도 못 샀어? 네 나이에? 다 샀는데? 같은 보이스죠? 같은 시키는 애도 얘고 좌절하는 애도 얘고. 근데 우리는 요 소리만 들으면서 우리의 it을 키워왔죠. it.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보이스 정체를 인마인드라 그래요. 내 안에 인마인드가 있어요. 해보고 싶은 거 막, 해내고 싶은 거, 뒤처지기 싫어서 막. 이걸 인마인드라고 해요. 근데 이 인마인드만 갖고 살면 열심히 살아봤지만 허무함에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무조건 지는 게임이에요. 그럼 인마인드 말고 뭘 가지고 살아야 될지 더 성공할 수 있는 괜찮은 마인드가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제가 그걸 발견했고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꿈을 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라.
성장하려면 무식한 축적기를 반드시 거쳐라. 10%만 준비되면 바로 시작해라. 내가 나를 가르쳤던 수많은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의 콘텐츠가 됐고 자기계발 책이 됐다. 덕분에 나는 지난 30년간 사람들에게 꿈과 열정, 용기를 주는 강사로 살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명제가 반드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다. 온몸을 갈아 넣으며 부서져라 일했지만 열심히 살수록 나는 점점 더 불행해졌다. 내가 세운 꿈과 목표가 나를 심각한 번아웃과 우울증으로 몰아갔다. 회사가 끝나면 내 인생도 끝난다. 이럴 거면 차라리 죽어도 되지 않느냐며 절벽 끝에서 거세게 밀어버렸다. 자신이 준 미션을 결국 해내지 못한 나를 위로해주기는커녕 조롱하고 협박하고 비난했다. 내가 잘 살기 위해 꿈과 목표를 세웠는데 나중에는 그게 주인이 되어 나에게 명령하고 마구 부려먹는다. 잘하면 칭찬하지만 성과를 못 내면 끊임없이 비난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잇마인드의 배신이다. 성인들이 어린이 학습지를 굉장히 많이 신청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동그라미 받는 게 너무 좋아서 신청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까지면 됐어 라는 걸 동그라미를 내가 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남이 쳐주길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살지? 쟤는 집 샀나? 이 인마인드 갖고 있잖아요. 부러워서 두려워서 뭘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절대값을 못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를 누가 쳐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내가 시작한 게 아니므로 남이 그만해. 남이 이만하면 돼서 남이 박수 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자꾸만 남한테 바라는 거. 나 잘 살고 있어요? 나 이만하면 괜찮아요? 이거를 어렸을 때는 왜 단계별로 끊어서 엄마가 해줬잖아요. 학교가 해주고. 나이가 들고 나서는 나 이만하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아무도 박수 소리도 안 들리고 그만하라고도 안 하고 그랬는데 밖에 나가서 보면 나보다 잘 나가는 애들만 자꾸 보여. 그러니까 정신없이 뛰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지.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고 나의 가치를 우월로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열등감 중독에 걸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 우월감과 열등감이 같은 감정인 거예요. 이쪽 우월감, 이쪽 열등감인 거야. 나 일일 일독세 했어. 나 구찌인데 쟤 샤넬이야. 진짜. 이쪽에서 나 전세, 쟤 자가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이 차도 가졌어. 쟤 이랬어. 나 이런 대학 나왔어. 아니면 쟤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둘레둘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월감을 증명하려고 애쓴다라는 건 결국 열등감과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요거만 갖고 열심히 사는 거야, 열심히. 근데 열심히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좌절이라든지 해도 안 되는 거라든지 나를 위로해주고 이런 마인드는 어디서 배울 데가 없잖아. 그래서 자기에 대한 위로는 다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정신과 가든지 아니면 10만 원 들고 그분에게 찾아가. 그치. 제가 혹시 이 사람이랑 헤어지는 게 좋을까요? 이거. 아웃소싱하고 있어. 우리의 가장 큰 마음의 멘탈 문제를 내가 처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자꾸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해결되어지지 않은 나의 좌절과 열등감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 이만큼 어렸을 때부터. 이게 어느 순간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증 이런 걸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멘탈 공부를 한 적이 없다. 배운 적이 없다. 누구도 가르치지 않아. 결국 그 멘탈 공부를 우리는 주로 뭐 친구랑 술 먹고 잊어버려 뭐 이러고 너무 괴로우면 병원 간다든지 뭐 이랬던 거거든요. 그럼 멘탈이 강해지는 방법이 없느냐. 아까 내가 그거 얘기했죠. 집에 가고 싶다라고 쓰는 순간 그러면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집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는 누가 한 거지? 내 안에서 얘기한 거야. 야, 너 그러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야, 너 김미경 걔네 강의나 하지. 잘난 척하고. 전혀 목소리 색깔이 다르죠. 얘가 내 멘탈을 지켜줄 마인드예요. 집에 갔더니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앉아서 괜찮네. 아무렇지 않네. 안 죽어도 되네. 큰 회사 만든 김미경도 그래서 스타트업 CEO다고 대단해. 이 김미경도 김미경이고 그냥 조용히 책 읽고 집에서 아무것도 아닌 김미경도 김미경이야. 너는 어디에 있건 소중해.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위로를 해주는 내 마음이 있었거든요. 걔도 내 마음인 거죠. 걔도 내 마음인 거지. 그래서 나는 이 마인드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챗 GPT 같은 거 해봤어요? 챗 GPT? 프롬프트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걔한테 질문을 잘하면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걔가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챗 GPT 같은 엔진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얘를 깨우고 좋은 말을 막 해주고 얘를 깨우잖아. 그럼 얘가 살아나서 나랑 대화를 하기 시작해.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니? 나는 어떤 사람이니? 입으로 물어보면 안 되고 써야 돼. 왜냐하면 쓰는 질문은 민원이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대답해야 된다. 안 쓰면 한숨이다.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나 진짜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건 한숨이야.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니? 라고 글로 쓰잖아. 이런 다이어리에다 직접. 그럼 민원이야. 나한테 하는 민원이야. 그래서 내가 대답하게 돼 있어. 그걸 하루에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에 걸려서. 그랬더니 나는 계속 썼더니 나는 어떤 사람이냐고 나는 성장은 성장인데 회사를 키우는 사람보단 나는 사람을 키우고 싶어서 회사를 한 거야. 근데 이제는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회사만 키워야 되는 상황에 몰렸어. 그래서 미경아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건 사람을 키우는 거지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니라면 이제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정말 죽음의 그 절벽 끝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와 그렇게 대화를 했어. 그래서 나는 나중에 도대체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는 애 있었는데 나는 왜 얘랑 대화를 안 하고 맨날 야 매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 맨날 이런 생각하고 바보짓 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되게 쓸모없는 사람 됐었다고. 이게 달라진 거야. 그래서 얘 이건 뭐지? 이 엔진은 뭐지? 그래서 내가 엔진을 갈아 끼웠어요. 갈아 끼웠다는 건 인마인드 엔진이 없는 건 아니야. 인마인드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니까 필요하잖아요. 다양한 잇들과 집도 사야 되고 인마인드가 있는데 이 인마인드를 누가 통제해? 옛날엔 얘 혼자 있었어. 근데 이제는 딥마인드라고 불렀어요. 내가 딥.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인드. 딥마인드가 인마인드를 통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열심히 살아도 부러워서 열심히, 두려워서 열심히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열심히를 살아요. 그러면 열심히의 색깔과 종류가 달라져요. 딥마인드 되기 위한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이 엄청 쉬워요. 뭔지 알아요?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데 감사일기를 어떻게 쓰냐면 왜 우리 되게 처음에는 감사한 걸 감사하잖아요. 그건 초등학교 일기랑 똑같아요.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다. 학교 잘 갔다 왔다. 너무 좋았다. 감사. 이게 이제 초등학교 일기라면 예를 들어서 오늘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직장 상사한테 혼났어. 안 좋은 일이죠. 그럼 우리 대부분 어때요? 그 상사를 욕하고 기분이 더럽고 혹은 내가 자책이라 그래요. 그래 내가 뭘 몰라서 그럴까? 딴 애들은 다 아무 말도 안 듣는데 왜 나만 그런 소리 들었을까? 내가 못나서 그래. 난 직장 생활에 안 어울려. 뭐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들을 딱 놓고 이걸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직장 상사한테 혼난 게 어떻게 감사해? 단면으로 보면 혼난 건데 모든 일은 입체예요. 입체. 이 사람이 날 야단쳤는데 측면이나 후면에서는 다른 면이 있다고. 뭐냐면 내가 성장하는 면이 있건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있건 후면을 봐야 돼요. 이 후면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다 입체예요. 앞면만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게 닥쳐온 위기가 나한테 엄청 고마운 거라고요. 이게서 감사가 실력인 거 알아요? 감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게 감사일기 사람들 되게 우습게 알아요. 초등학교 일기인지 아는데 아니야. 감사가 실력이에요. 안 좋은 일인데 뒷면을 보고 감사하게 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감사하는 거죠. 나 오늘 그랬어.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이 성격 나쁜 상사와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책 10권 읽고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배울 거야 라는 걸 내가 적어나가고 해나가기 시작해봐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10년 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지. 감사가 엄청 유명하시고 인생의 근사한 성취를 만든 사람들의 필수품이에요. 감사일기가. 나는 처음에 착해서 성공했나? 착해서 된 게 아니라 인생의 보이는 면만 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서 성공한 거야. 통찰인 거야. 감사가 어마어마한 통찰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 반째 쓰고 있거든요. 아침마다 씁니다. 슬픈 걸 슬프다고 울고 기분 나쁜 걸 기분 나쁘다고 욕하고 시작한 하루. 그 어떤 통찰도 없는 하루와 완전 달라지겠지. 이게 하루하루 쌓이면. 다이어리는 기록하는 게 아니고 변화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다이어리 쓰고 어제 내 하루를 리뷰하고
내 마음에 무질서했던 걸 다 다시 질서로 딥마인드로 다시 잡고 감사 일기로 예측하고 하면서 해나가는 걸 되게 오랫동안 했고, 그래서 한 아이가 방에서 안 나오고 맨날 술만 먹고 이랬던 여자아이가 나와서 엄마와 대화를 시작하고, 그 아이도 다이어리를 시작하면서 걔도 쓰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뀌어서 걔는 이번에 대학 가요. 방에서 나와서 엄마와 대화하고 이런 게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를 위한 말인지 아니면 네네네. 자기 변명인지 이거에 구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 중 뭐가 맞는 소리인지를 구분해내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과 회수가 필요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엄청 좋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시간을 가져요. 그분한테 전화해서 제가 이걸 한 일주일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스. 그럼 나는 그때 딱 끊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물어봐야지. 딴 사람한테 안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야지. 그리고 시간을 갖고 일주일 동안 그거를 쓰면서 계속 생각해요. 이게 있거든요. 내 하우스예요. 옛날에는 지붕만 있었어요. 좋은 강사되기. 기둥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붕 하나, 기둥, 가족, 일, 건강, 신앙, 이게 되게 밸런스를 내가 딱 맞춰놓고 여기서 해야 될 일과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이 집 하나에 그려놓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을 집에다 넣어봐요. 근데 집과 안 어울리면 난 안 해요. 제안, 그 새벽 7시에 내가 거의 한 달 동안 몰입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한 2주? 옛날 같으면 냉큼한다 그랬을 겁니다. 너무 반짝거리는 제안이라서 안 어울렸어요. 그거 하면 내가 되게 중요한 기둥 하나를 2주 동안 그냥 닫아버렸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안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럼 선생님은 말이에요. 뭐 다 이루셨으니까 말이야. 뭐 막 쳐내기도 하고, 안 한다고도 하고. 그러지. 우리 같은 사람은 허겁지겁 막 해야 되지 않아요? 그 허겁지겁이 나중에 뭘 일으키냐면 다 부패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돌아가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한 가지만 이루기 위해서 신나게 뛰잖아요. 나머지를 다 두고 가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야 돼요. 건강이 망가지건, 아니 가족관계가 다 엉망진창이 되건, 그래서 인마인드만 갖고 성공하면 하나는 이런데 나머지가 다 망가져 있어. 저는 그런 인마인더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어디서? 인터뷰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 삶의 균형 깨져 있는 사람 너무 많아. 주식해서 돈 왕창 벌었대. 근데 눈이 저걸 어쩌나 싶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다들 되고 싶은 목표, 되고 싶은 그것, 이시 있을 거예요. 갖고 싶은 이시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잇 하나만 갖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인생에. 그러니까 절대적 나를 사랑하는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마인드만 대화한 걸로 가면은 내가 쟤보다 못해서, 내가 쟤보다 뒤쳐져서 하게 되는 모든 계획은 반드시 다 나중에 열심히 살게 되긴 해. 그것 때문에. 근데 지치고 번아웃 오고 여기 내가 왜 와 있지? 그리고 나머지들 망가져서 반드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마인드 없으라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세요. 좋아요. 근데 이걸 통제하는 딥마인드가 있어야 돼.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 많잖아요. 성공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공한 실패자예요. 세상에선 이겼는데 인생에선 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도 이기고 인생도 이기면 좋겠죠. 그게 인마인드와 딥마인드의 밸런스예요. 하나만 갖고 살지 마세요. 나와의 대화 너무 필요하다라는 게 엄청 드는데 네. 그걸로 먼저 시작해봐 하는 그런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걸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어제 내 마음에 온 충격을 써보세요. 내가 들었던 마음의 충격. 어제 누구 만났는데 갑자기 내가 되게 작아 보인다든지 잘못 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나 뭐 이런 생각 든다든지 하는 이런 크고 작은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이걸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스트레스 상태인데 대부분 우리가 어떠냐면 그런 스트레스 상태에서 결심을이라는 걸 해요. 살 빼야지, 돈 벌어야지, 뭐 해야지. 스트레스 상태에서 결심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심을 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수도 없는 결심이 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감정이 내 두려움과 부러운 감정들이 결심을 한 거야. 열심히 살아야지, 돈 벌어야지. 그럼 여기에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들어있지 않다니까. 그래서 뭐냐면 내가 원한 꿈이 나중에 나를 엄청 목적 없이 부려먹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떠냐? 내 꿈의 노예가 돼서 허겁지겁 계속 돈
돈 아껴 쓴다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아껴 쓴다고 배 쫄쫄 굶으면서 막 1억 모으게 하는데 막 쟤 더 굶었대. 이씨 나도 더 굶어. 더해 막 더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도 안 해보고 나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럼 뭔지 아세요? 목적만 남고 내가 없어져. 이게 뭐야? 내가 수단이 되잖아. 아니 이시 수단이 돼야 되는데 왜 내가 수단이 되냐고. 어떻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인간이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수단되고 있어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수단,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 나 더 잘 살기 위한 수단. 그래서 막 수단들끼리 앉아서 막 술 마시면서 비교해. 쟤 어디까지 갔냐? 나 어디까지 갔냐? 수단끼리 비교해. 수단끼리 상처 엄청 받았어. 그래서 다음날 그 수단이 결심해. 그러니까 그 수단이 결심한 건 내 거야 아니야? 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나를 또 부려먹어. 그러면서 나는 계속 소진되어지고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나가면 수단들끼리 만나서 또 비교하면 또 떨어지고 이걸 그만해야 하려면 멈추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 그 나를 지키는 마음을 나는 딥마인드라고 했고 그래서 딥마인드가 수단을 통제해 나가라 이거예요. 두 번째 제일 쉬운 방법은 감사일기 쓰는 거고요. 어제 일어났던 일 중 감사해야 되잖아. 남의 일 갖고 감사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감사일기 쓰다 보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자기에 대해 관심이 생긴다. 원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 없어. 그냥 어떠냐면 하루 살았잖아 그러면 됐고 이런 식이야. 살았잖아. 살았네. 너 가. 그럼 오늘 와라. 이거야. 이게 아니고 어제 살았잖아. 너 어제 뭐 했니 도대체? 너 뒤져보는 거. 너 어제 뭐 했니? 아 그거가 있어. 근데 너 이것 때문에 속상했구나.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너 진짜 그게 속상할 일이야? 속상하지도 않을 건데 너 너무 예민하게 네가 신경 쓴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랑 대화를 해나가면서 나와 합의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하루를 내가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합의하는 거. 중요한 건 이걸 생각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기록을 써라. 써야 생각이 깊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쓰면은 이거 확정이야. 선고를 내린 거야. 내 마음이 정확해지면 그 정확한 것에서부터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딥마인드 엔진을 키워가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자기가 되게 못 믿어올 거예요. 그래도 자꾸 키워가 보면은 나중에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대답도 할 수 있고 이 회사 다녀야 돼 말아야 돼 대한 결정 이런 거 본인이 할 수 있고 포기해야 될까 아니면 더 나가야 될까 이런 거 우리 결정 되게 힘들잖아요. 이런 결정들을 스스로 해 나가면서 자기의 절대값을 키워갈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나와의 대화라는 개념도 몰랐을 것 같아요. 늦은 건 아니겠죠? 아, 그럼요. 나와의 대화라고 하는 건 원래 그렇게 인식 못 해요. 어렸을 때 그게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에 한 두세 번 정도의 충격을 좀 받고 나야 저 수단들이랑 대화해봤자 소용없고 진정 나와 대화를 하면서 내가 나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의 세상 기웃거려봤자 그거 다 남의 집살이 하는겨. 내 집에서 살아야지 자꾸 남의 집 들어가서 살잖아 우리가. 자기와의 대화를 시작하는 게 늦지 않아요. 언제든지 시작하셔도 되는데 대신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듣고 그걸 우리는 사회성이라고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봤더니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늘 5대 5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마치 최선을 다한 열심히에 내가 나를 배신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부작용으로 우리는 열심히 살지 않거나 열심히 사는 걸 포기하거나 열심히 산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거나 그래봤자 야 이러려고 이렇게 사냐? 그래서 그 번아웃이 다 뭐예요? 공허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도 평가절하해요. 돈을 벌었어 그러면 뭐야? 그럼 뭐야 내 인생 이까짓 거 돈만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뭐야 이거 뭐 회사 들어오면 다야? 나는 이렇게 만신창이 됐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한 거 하나만 이루면 온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인간이 아닌 거야 인간 자체가. 그래서 사람은 내가 원하는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진 세상, 나.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신이 태어날 때 세상 하나를 배 안에 넣어줘요. 네 세상을 살다 오라는 거잖아. 남의 세상을 살다 오고 기웃거리 이거 하지 말고 네 세상을 살아. 근데 우리는 내 세상을 살려고 태어났는데 남 세상과 비교하면서 뛰는 인마인들은 엄마가 넣어주고 사회가 넣어줘서 되게 단단해. 막 정신없는데 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될 진짜 엔진 딥마인드는 없었어. 그러니까 늘 인마인드에 당해서 패배감을 느끼는 거야. 공허를 느끼는 거야.
이제는 인마인드를 통제하고 내 걸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그냥 딱 일어나서 그냥 나의 하루를 정 안 되는 사람들 하루를 그냥 시간 순서대로 기록만 해봐요. 첫째,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내가 뭐 했나. 그러다 보면 칭찬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감사하고 싶어지고 반성도 하고 싶어. 난 이걸 감칭반이라고 부릅니다. 감사, 칭찬, 반성. 하고 싶어져.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막 노예처럼 뛰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내가 계속 관심 갖고 조언하게 돼. 내가 나한테. 누구의 마인드를 갖고 와서 뛰어! 이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미안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송은이 씨가 이 책을 다 읽고 왔어요. 그들이 나쁘고. 선생님이 딱 할 만한 얘기예요. 아, 모르죠. 뭐 남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고 자기 개발하고 난리쳤다가 왜 갑자기 뭐 이러느냐고 누가 뭐 욕하는 사람도 있겠죠. 선생님한테. 그럴 수 있는데 열심히 안 살아본 사람이 이 마인드를 어떻게 발견해요? 그 말이 나한테 너무 위로가 됐고 그걸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나도 여기까지 끝까지 와보지 않았을 때는 딥마인드가 가끔씩 내 마음에 있었지만 얘를 진짜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난 진짜 몰랐고 얘가 메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얘는 가끔씩 나 슬플 때 서브로 와서 나를 위로해주는 마인드 정도지 나는 그냥 인마인드로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고 딥마인드가 메인이 되고 인마인드를 세팅을 얘가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줬잖아. 이게 뭐 앞뒤 순서가 뭔지 우리 그냥 다 열심히 살면 다 되는 줄 알았었잖아. 근데 뒤늦게라도 저희가 얘기할 수 있어서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죽음처럼 침몰하는 걸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걸 아마 죽을 때까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려줄 수 있어서 감사, 근데 늦게 알려드려서 죄송. 그렇게 얘기해야 되네요. 나는 딥마인드와 하루에 3시간씩 대화했다. 일상은 여전히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나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했다. 마치 인공지능에게 데이터를 학습시키듯 지금 내가 가진 문제들과 생각들을 노트에 써내려갔다. 쓰면 쓸수록 불안과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거쳐나가고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몸이 기거할 집만 필요한 게 아니다. 내 마음인 딥마인드가 매일 들어가 살며 내 인생 전체를 조율하는 인생의 집이 따로 있어야 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